차례 경례가 없는데 우리가 정자 대학인데 차례 경례를 관장님 하라고 하시네요. 아, 선생님 말 인사라고 해서 그래요. 그렇지? 예. 우리가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학생들 그 이제 처음에는 눈이 나빠지자마자는 그 눈 안 보이는 거 표 안 나게 하려고 그냥 애들 출석부 다 외워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조교 선생님이 불러줘가지고 누가 왔나 누가 왔나 오늘도 우리 저기 사서 선생님이 이름을 다 불러주셨죠? 예. 전부 다 몇 분이 오셨어요? 13분? 네. 네, 13분. 예, 아주 반갑고 그 방학 전에 나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환영하고 이게 화학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울 때.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 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생활 속 화학, 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 중에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몰라도 돼요. 네, 넘어가도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넣어야 되니까. 네. 지난번 강의할 때 물에 대해서 강의했죠? 예.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우리 몸에 잊어먹으면 괜찮아요. 네. 네. 물이 우리 몸에 몇 프로쯤 있다고 그랬어요? 70%.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딱 보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을 다 뽑아보면은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우리가 사는 건 지구 땅에 있죠?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얼마쯤 된다고 그랬어요? 몇 프로? 지구에 똑같아요. 70%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 바다 때문에 바닷물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 합해서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이 지구 전체 무게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면 옆에 나무라든지 풀, 채소, 아침에 뭐 김치를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 배추 이런데 그 물이 얼마큼 있을까요? 그것도 똑같이 70%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 몸도 70%가 물, 또 채소, 식물의 그 물 함유량도 70%, 지구에 있는 물의 양도 70%, 그 70%가 이게 아주 중요한 적이라고. 그만큼 지구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우리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몸 속에 중요한 물질이 물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잊어먹어서 괜찮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물속에 들어있는 수소 얘기 들어봤죠? 수소 얘기하려고 해요. 수소. 물 숫자 아니에요. 그 수소, 물수의 그 원소할 때 성분, 원소할 때 소자, 수소. 무슨 소자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우리 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물 숫자에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성분이 있는데 그게 수소예요. 수소. 물에 포함된 물질이라서 수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수소. 근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사는 데 주위에 있는 물질 중에 그렇게 우리 사는 데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 뭐 여기 있으면 생물과 무생물이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물건들, 모든 걸 다 보면은 생물과 무생물이 있어요. 생물은 뭘 생물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거. 사람, 짐승, 식물도 생물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생물이 있는데 그건 미생물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그 미생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생물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마스크 안 하셨어요? 하셨나? 아니 저는 마스크 벗고 강의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미생물도 이제 생물이에요. 미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건 무생물이에요. 길에 바닥에 흙이죠? 그 무생물이에요. 또 뭐 자동차 무생물,
바위, 무생물, 다 무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은 생물, 죽어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생명 없는 물질은 무생물이라, 무생물.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이 다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상,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무생물이. 원래 나무로 됐는데, 나무였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비워가지고 말렸으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책상, 무생물이 된 거죠. 그럼 무생물과 생물이 섞여서 있는 게 이 지구,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물, 무생물을 이루고 있는 그 생물을 원료라고 할까? 밑감이라고 할까? 재료라고 할까? 그런 재료. 생물이나 무생물을 만드는 재료를 원소랄, 원소. 따라해볼까요? 원소. 네,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 지구, 우리 모든 사람 통해서 다 물질인데, 물질을 만들고 있는 재료, 그거는 원소랄, 원소. 물도 물질이야, 무생물이야. 근데 물을 만들기는 원소가 있을 거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수소라는 거, 수소. 원료가 되는 물질이지, 물을 만드는 원료, 수소. 그렇게 이제 화학에서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은 물질이란 말이 뭔가 우리가 세상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물질. 원소라는 게 뭔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물, 무생물을 다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있어. 몇 개일까?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중학교 공부할 때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배웠냐? 103개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지금은 늘어나서 118개야. 왜 늘어났냐 그러면 사람이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만드는 원소가 있어가지고서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103개 했던 것이 지금은 118개가 됐어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원소들은 합성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이름을 붙인 그 원소들 합해서 118개. 그런 118개의 원소 가운데서 제일 가벼운 거,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가벼운 게 뭘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수소예요, 수소. 수소가 제일 가벼운 거예요. 모든 원소 중에서. 금 있죠, 금. 금도 원소야. 금도 원소. 근데 금은 무거워. 또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중에서 들어 마시는 산소 있죠? 산소도 원소인데, 산소 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꽤 커. 수소보다는 커. 그래서 산소에 저희가 수소보다 8배 정도 이렇게 무겁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118개의 원소들이 쫙 있다. 원소.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다. 가벼운 게 수소다. 이렇게 하면 수소가 가벼운 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풍선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뜨는 거 있죠? 올라가는 거. 그 풍선이 하늘로 막 떠 올라가죠? 보셨죠? 네, 해보기도 하고, 풍선 띄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옛날에는 가벼운 수소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소로 안 만들고, 두 번째 가벼운 거, 헬륨이야, 헬륨. 네, 어려운 말인데, 따라해볼까요? 헬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풍선 같은 거 막 뜨는 풍선은 숨 쉬어서 하는 풍선은 뜨지 않지요. 그러나 익힘으로 막 불어서 안 뜨는데 헬륨을 집어넣으면 막 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하는 거는 헬륨 그런 풍선이야. 가벼워. 수소보다 두 번째 가벼운 거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할 때 그런 그 가스를 집어넣을 때 이제 요새는 헬륨을 써요. 근데 옛날에는 수소를 썼어요. 가벼운 거 하느라고. 값도 싸고 그래서 헬륨보다. 근데 수소가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공기와 만나가지고서 거기다가 불꽃이 있으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수소는 굉장히 위험한 가스다, 기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과 교수하면서 학교 시험실에 이제 수소 가스를 이제 써요. 수험할 때 쓰는데 그거 쓸 때는
양을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돼. 걸려. 겁에 걸려. 수소 양은 그 가스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오는데 그거는 많이 보관을 못하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이라서. 그래서 화관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위험물을 많이 보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위험하고 하고. 제 제자 가운데 제자 가운데 울산에 회사에 취업을 했어. 근데 그 회사가 수소를 다루는 회사야. 근데 실험하고 뭐 하다가 실습하고 실험하다가 수소에 불꽃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까웠죠. 제 제자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데 그렇게 수소는 위험한 기체예요. 위험한 기체. 근데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래 전기분해 하는 거 해봤어요? 시험 안 해봤죠? 잊어먹었죠? 네. 그전에는 중학교만 들어가도 노래 전기분해라고 그래가지고서 물을 넣고 황산을 집어넣고 전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수소가스가 나왔어요. 전기분해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충남중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하는데 옛날이지 그러니까 한 4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중학교에서 전기분해 실험을 해서 수소가스를 만들었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극을 꽂고 하면은 이제 가스가 나와요. 전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러면 가스를 시험관에다 받아요. 받아서 그 시험관에 있는 수소를 보고서 그게 수소가스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는 불꽃이 없는 성냥불을 켰다가 끄면 그 불길 있죠? 그걸 갖다 대면은 펑 소리가 나. 그 펑명기라고 해요. 왜냐면 그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 섞여가지고 불티가 있는데 그 불티에 만나니까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너무 센 돌로 해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실험하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학생도 폭발을 하면서 황산을 넣었다 하는데 황산이 튀어가지고 몸에 밴 거야.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치료하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에 그 화상 흉터가 남아있어. 지금 20대에 했으니까 지금 70대니까 50년 전이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험해. 그때부터 중학교에서는 그거 물에 전기분해 시도하지 말아라. 위험해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수소가 굉장히 위험한 기체다. 위험물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수소가 있어야 물이 되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제 결합을 해야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H고 산소는 O인데 물을 화학식으로 하면은 H2O 그래. 들어봤죠? H2O. H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 있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원소에는 원자가 수소 원소에는 원자 하나가 조그만 알갱이야. 근데 그게 아주 작아요. 좀 작아가지고 무게도 다룰 수가 없어. 다룰 수가 없는데 몰라도 되는데 되게 이제 수소 뭐 한 2g에 수소 2g에는 그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가? 수소 분자에 몇 개 있는가 하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래가지고서 10에 23승계. 그 뭐 조가 아니야, 경도 아니야. 그보다 더 많은 개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작다는 얘기야. 작만 분자 원자는 작은 알갱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에 23승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에 뭐 9승, 10에 8승 뭐 이렇게 어긴데 보다 더 많은 10에 23승이니까 그거 따질 수 없는 그죠. 그런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작다는 의미죠. 작은 알갱이로 원자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데 분자들로 되어 있다. 그게 다 알갱이들이다. 자만 알갱이. 저울로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나 원자나 이런 거를 가리키려면은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학
과학 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수를 했을까? 화학 교수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다루는 화학은 분자, 원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 눈 좋은 사람도 못 보고 나도 못 보는 거예요. 다 못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측정 장치가 있어. 그걸로 보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지 뭐. 눈이 나빠도 화학 교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화학 교수 오래 하고서 정년퇴임까지 했다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화학 교수 끝났는데 끝나면 명예교수 하는데 명예교수 하다가 또 석좌교수라는 게 또 있어. 그걸 이제 어떤 기업에서 학교에다 돈을 대주면은 나를 임용을 해요. 임용을 해서 석좌교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예교수는 월급을 안 받는 건데 석좌교수는 월급을 받는 거야. 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용이 되니까 뭐요?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막 저것도 그냥 공짜로 줘. 한손에도 공짜로 주고 컴퓨터도 공짜로 주고 그래. 거기 아주 그렇게 데 쓰라고. 임용이 됐다고.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공단 알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런 보조기기도, 보조공학기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은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로 했던 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고분자. 그걸 주로 많이 했는데 고분자하고 OLED라는 게 OLED? OLED 요새 형광등 대신에 OLED 등 많이 쓰죠? LED 등, OLED. 네. OLED의 재료, 색깔을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연구해가지고 그 파란색 만드는 거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특허도 내고 일본 특허도 내고 한국 특허도 내고 중국 특허도 냈어요. 그 특허에는 제 이름이 발명가 이름이 있어요. 저만 벌써 원장을 하고 공동으로 여러 명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됐냐면 LG화학에서 됐어요. LG화학. 그래서 LG화학에서 돈을 대주고 나는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LG화학하고 계약할 때 특허가 나오면은 특허에서 오는 이득금을 네가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따져. 나는 이득금 갖는 대신에 연구비를 많이 주십시오. 그건 가지고 대학원생들 등록금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명가는 나중에는 모든 수익성은 LG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 대신에 LG가 나한테 돈을 대줬어. 많이 대줬어.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원생들 등록금을 해줬죠. 그 대학원생들은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저를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 하면 쟤들 실험을 하고 결과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그럼 요게 좀 문제가 돼 바꿔주고 이러면서 같이 한 거니까. 그런데 대학원생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출석도 대신 불러주고 오늘은 저희 다른 선생님 불러주고 출석도 불러주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냈어요. 어쨌든 그런 게 다 분자, 원자는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다 못 보는 작은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얘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들어보시나 수소연료전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수소연료전지. 못 들어봤죠? 네. 수소차란 말은 들어봤어요? 수소차. 네. 예. 들어봤죠? 대세가 수소차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수소차. 그 수소차. 그 수소차는 뭐로 가는 차냐면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차야. 수소차. 예.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있다고 그러죠, 길에? 네. 수소 넣느라. 왜 수소차에다 넣어야 되냐. 요즘에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에 수소차도 좀 많이 생산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승용차도 나왔나 모르겠어요. 현대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수소로 하는 거예요. 수소차. 근데 수소차가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 따라 해볼까요? 수소 연료 전지. 수소연료전지. 수소 연료 전지. 수소연료전지. 그러니까 전지라고 그러면 뭐예요? 전지. 배터리라는 얘기 아니겠죠? 네, 배터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소 연료로 만드는 배터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전기 자동차도 많죠? 네. 그거는 뭐로 움직여요? 전지. 그것도 배터리, 전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지 자동차. 그 전지는 이제 그냥이 아니라 충전하는 거예요. 그죠? 충전소가 있죠. 그죠? 네. 집에 뭐 지하실에 가면 충전하는 기기도 있고
충전해 줘야 돼요. 그 전지요. 그거는 이제 전지로 충전용 전지로 해요. 그 전지가 두 가지가 있어. 아마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따지면. 첫째 전지는 그냥 쓰면 건전지 버리는 거 있죠.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있죠. 네. 그런 전지가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은 다 충전해 쓰죠. 네. 그런 전지가 있어요. 그걸 2차 전지라고 그래.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충전해 쓸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휴대폰에 쓰고 있는 전지는 충전해 쓰니까 2차 전지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켈 이온 전지라고 그래. 니켈 이온 전지. 리치움 이온 전지. 실례했어요. 리치움 이온 전지. 리치움 이온 전지야. 리치움 이온으로 충전을 시키고 또 방전을 하고 하면서 배터리 그럼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충전하면 또 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딱 돼요. 그럼 또 그냥 정확히 하루 종일 쓰고서 그 다음날 또 쓰려면 또 밤에 충전 또 하고 또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2차 전지인데 그거를 리치움 이온 전지라고 해요. 리치움 따라해볼까? 리치움 이온 전지. 그것도 리치움도 원소야,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아까 118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리치움이야. 근데 아까 제일 가벼운 게 무슨 원소? 수소. 두 번째 가벼운 게 무슨 원소? 헬륨 원소. 헬륨 가스. 헬륨 원소. 세 번째가 리치움이에요. 리치움. 세 번째 가벼운 원소예요. 근데 리치움은 금속에 들어가. 금속에. 근데 그게 이온이 되고 이러면서 금속이 됐다. 이온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치움이라고 하는 금속은 아까 뭐 수소도 위험하다고 그랬지만 리치움 위험해요. 리치움 금속을 물에다 넣으면 불이 확 붙어. 물속에다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리치움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 리치움보다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는 나트륨이라는 거 있죠? 나트륨이라는 거. 소금 있죠? 소금 만드는 나트륨 문제니? 그 나트륨 금속이 있어요. 그 물에다 넣으면 불이 확 붙어. 물에 불이 붙어요. 그렇게 막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에 진압할 때 물을 뿌려서 불이 꺼지는 게 있지만 물을 뿌리면 불이 나는 게 있어. 그래서 화재에 진압할 때 여기에 물을 뿌리면 불이 나는 게 있는 곳은 그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물을 못 뿌리게 돼 있어요. 물 못 뿌리게. 그래서 그런 위험한 그런 물질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전지가 첫째 전지가 그 지금 리튬 이온 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가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그 다음에 그냥 건전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소 이온 전지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수소 자동차, 수소차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왜 그냥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다니든지 또 여러분 타고 온 차가 무슨 차예요? 큰 차 타보셨죠? 네. 그거는 휘발유 안 넣고 뭐 넣어요? 경유차일 거예요. 그지? 경유를 넣어요. 경유. 휘발유를 써서 차들이 움직이는데 왜 요새 자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공해. 그렇죠. 왜 공해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유라든지 휘발유가 타면은 뭐가 나와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이제 화학적으로 하는데 탄산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가스도 산소로 들어가는데 물론 산소도 또 나오기도 하지만은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CO2, 탄소가 있고 산소가 두 개 있는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은 왜 문제가 되지? 탄산가스가 나오면 탄산가스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꿔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전기차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연구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도 화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그런데 자꾸 이제 휘발유나 경유차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왜 그러냐면 그게 자동차 갈 때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CO2 가스가 나와. 탄산가스가 나와. 탄산가스가 나오면 뭐가 문제야? 공기가 나빠. 그래요. 그 요즘에 말 온실 효과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가스가 나오면 그 무거워요. 사실 무거워서 그냥 하늘로 안 올라가지만은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가지고 온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실처럼. 지구에 위에 CO2 탄산가스가 있으면 쫙 덮어서 온실처럼 돼요. 온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기후 변화가 나와요. 그럼 온실 효과가 나오면은 지구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온난화가 되는데 왜 올겨울 춥지?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네. 근데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그 기압골에 영향을 딱 줘가지고 그 시베리아의 바람이 딱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게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름엔 덥고 겨울에도 또 춥고 어떤 데는 또 덥고 뭐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닐하우스 봤죠? 네. 비닐하우스 속에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겨울에? 딸기. 예, 맞죠. 옛날에는 뭐였는지 알아요? 겨울에 인기 있는 과일은 사과예요, 사과. 사과가 참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과는 참 좋다고 그래요. 사과는. 그래서 아침에, 식전에, 밥 먹기 전에 사과 꼭 먹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사과는 밥 먹고 먹으면 안 돼. 그죠? 네.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 밥 먹고 사과 먹으면 더 몸에 안 좋다.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 아침에 사과는 보약이다. 그러면서 사과를 아침에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방송 이런 데 보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금사과다.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는? 식사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는? 전에 그게. 공복에. 그렇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먹어야죠. 밥 먹으면서 먹지 말고 밥 먹기 전에 먹고 그 다음에 밥은 조금만 먹고 사과 먹었으니까 밥맛이 없어지니까 좀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깎아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뭐 사과 한 개 다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쪼개가지고 두 쪽 정도 반 개면 두 쪽이죠? 네, 두 쪽 정도 그거는 방귀도 많지. 그래 먹어요. 어떤 사람은 까서 먹고 껍질 없이 어떤 사람은 껍질째 먹고 막 그래. 근데 글쎄 뭐가 좋은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잘 씻으면 괜찮겠지만 안 씻으면 농약은 없어지는데 또 유기농약이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안 쓴대. 안 쓴다는데 안 써도 뭐 또 묻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 먹어야 되고 또 몸도 깎아 먹어도 괜찮고 뭐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꼭 먹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사과의 인기가 딸기에 밀렸어. 딸기도 좋아요. 왜 그럴까? 사과는 까먹으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딸기는 그냥 먹으면 좋잖아요. 달기도 좋고 먹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못 먹던 과일 아니야. 여름에, 초여름에 먹던 과일인데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됐을까?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래요. 비닐하우스는 그 소개를 따뜻하게 만들어. 그런 역할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뭐 버스가 또 택시가 차가 다니면서 뽑아내는 그 공기가 그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구가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모든 생태계에 변화가 많이 있어서 사람이 못 산다고. 교수님, 사람이 없어진다. 딸기를 사는데 그걸 먹으려면 어느 정도 시쳐야 되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고. 딸기는 재배하는 사람이 그냥 금방 껍질 안 까먹는 거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요. 그러면 물에다가 한번 물로 씻어서 먹으면 5기 정도만 나가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럼 괜찮아. 딸기는. 항상 내가 고민이 그게. 고민할 수가 없이 딸기는 그걸 이제 만일에 딸기 딸 때 농약을 치고 따면 걸려 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몰라. 사기꾼들은 할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은 딸기가 썩어서 못 쓰지. 먹어도 괜찮아요. 워낙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에 한번 헹겨서 드셔도 될 것 같고. 딸기가 제일 좋은 거네. 그래 어쨌든 그런데
내가 왜 딸기 얘기를 했냐면은 온실 효과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맞아요. 지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가면은 지구가 다 멸망한다. 모든 생물 다 못 산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때려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막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막 홍수가 막 나고 예. 뭐 태풍이 불고 막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이제 그전하고 다른 기후들이 지금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뭐 우수가 지나면은 대동강물도 풀리고 우수가 지나면 뭐 근데 우수가 지나는데 눈이 왔죠, 그게 어제. 예. 어제 아침에 보니까 영하 7도 돼. 맞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 왜? 탄산가스 때문에. 너무 많이. 그래서 요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탄소 저감 장치. 이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지금 전기도 이 전기 어떻게 만드느냐. 전기만 옛날에는 수력 발전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화력 발전이 많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많고 태양광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력 발전이 많아.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석탄을 빼서 하든가, 또 한 가지는 석유를 빼서 하든가,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라는 거 있죠? 네. 그거 다 똑같이 그것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하는 탄산가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써도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원인들입니다. 거기 나오면 물론 물이 많이 나오니까. 원자력 발전은 아니야. 탄산가스가 안 나와.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원자력은 핵을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거든요. 그거를 분해시키면서 핵 분열을 시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로 발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우라늄이 분해해가지고 나오면서 방사능이 나와. 그 방사능이 나오면은 우리 몸에 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막 지난 정권에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아주 금방 위험한 건 아니고 앞으로 그게 많아지면 위험한데 서서히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지난 정권에서 했었는데 너무 서두른 거야. 너무 빨리 하면 그 문제가 또 생겨.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천천히 해야 돼요. 우리 그 에너지 그것도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했어. 그 다음에는 석탄을 뗐었어. 그 다음에는 석유를 떼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라고 하는 그 메탄가스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스를 또 쓰고 있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금 했어. 좀 있으면 이제 자연이 이제 발전되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좀 비싸게 냈어도 아직도 한전은 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은 이제 그 CO2 이산화탄소를 탄산가스를 방출을 안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개발할 기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원자력 발전도 또 많이 개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지금 다 따라해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게 탄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 중에 하나가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인데 그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냥 들어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수소연료전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탄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좋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를 어떻게 수소전지라고 안 하고 수소연료전지라고 연료를 꼭 붙여.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것처럼 수소연료전지라고 붙여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물을 전기분해 한다고 그랬어요. 물을 전기분해 하면은 산소가스하고 수소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산소가스하고 수소가스를 같이 섞어 놓으면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변화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아까 불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폭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폭발을 해. 위험하지. 불꽃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꽃이 어디에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뭐 담배 필 때 성냥불 켰다가 끄고 이럴 때 좀 불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담배에도 불이 있고 그런 거 같이 산소하고 수소가 있는 데서 담배 피우면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또 전기를 껐다 켰다 하면은 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스위치에서 약간의 저희가 또 불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 수소가 있는 데서는 불꽃이 나올 수 있는 전기불 켰다 껐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어떤 것을 전지로 만들면은 그런 불꽃이 없는 곳이야. 그런 데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가 촉매를 쓰면은 그러니까 산소는 공기에 있는 산소, 수소가스를 집어넣으면서 공기하고 섞여 있는 데다가 어떤 그 용기 속에 그릇 속에 이제 뭐 이렇게 박스 속에다가 이제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촉매를 집어넣으면은 서서히 빨리 아니 서서히 촉매에 의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물이 되면서 전기를 발생해. 아까 리튬 이온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도 전기를 만들어야 돼. 전자가 막 나와.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H라고 하는 원자야. 거기에 전자 한 개가 붙어 있어. 그 전자 한 개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그 촉매에 의해서 전자가 막 나와. 전자가 많이 나오면서 흐르면 그게 전기가 되는 거야. 발전하는 거 똑같은 거야. 발전. 근데 교수님 말이에요. 제가 항상 수소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수소를 주유하는 주유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수소 가스를 그 자동차 탱크 안에다가 저장하는 겁니까?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전지로 간다고 그래요. 전지. 예, 근데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일 의심 가는 게 그거예요. 그 제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할 때는 수소 가스야. 가스 그 위험한 거야. 근데 가스 그 자동차에 넣어도 가스를 넣어. 그게 가스통이 있느냐고요. 가스통이 자동차 속에 있는데 예, 그 통에 들어갔는데 그건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어. 안 세게. 세면 안 돼. 세면 안 되지. 세면 큰일 나니까. 기름도 세면 안 되는. 세지 않게 완전히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하고 전지하고 연결시켰어. 그래서 서서히 가스가 전지 속에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어. 아, 전지로 들어가는 거요? 네, 전지. 자동차 발 거시기 폭발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전지로. 폭발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전지로 그것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수소가스가 들어갔죠? 네.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속에는 불꽃도 없고 산소 공기만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은 안 생겨요. 거기에 촉매를 쓰면 촉매에 의해서 수소 가스가 수소 원자가 돼가지고 수소를 전자를 하나 빼내면서 전자가 나와요. 수소에서. 그 나오는 전자가 흘러가면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저기 교수님 좀 어렵네요. 어렵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이 일인 거예요. 질문 많이 하셔서 아니요 질문이 좀 질문을 해야지. 중간에 이거 준비해가지고 오늘 다 못하잖아요. 아니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면 괜찮아요. 마시면 안 돼요. 자기가 오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끝난다는 물어봐야지. 우리가 걸어보는 거예요. 일단 질문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학생들한테 질문 안 하고 언제든지 하라고 해요. 수업에 방해가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걸 같이 들으니까 같이 문제를 해결해요. 질문하라 할 때 그때 얘기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소가 이제 촉매를 써서 수소 기체가 수소 전자 한 개를 내면서 수소 이온이 되게 하면서 전자가 흐르면 그게 전기가 되는 거야. 발전이에요. 그게 수소 연료전지야. 그러니까 어렵네요.
리튬 이온 전지는 그냥 속에 들어있어. 있는 게 리튬 이온이 됐다, 리튬이 됐다 이러면서 충전 방전이 돼.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가스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그 속에 촉매가 전지가 되도록 하도록 수소를 이온화시켜 전자를 하나 빼내서 전 흐르게 하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뭐가 들어간 촉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촉매가 뭐가 되냐면 백금이 돼요. 백금이 비쌌어. 비싸죠. 결혼할 때 백금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 넣으면 굉장히 비싸죠. 예. 백금이 비싸요. 근데 차 한 대에 백금 양이 얼만큼 있어야 되냐면 70g쯤 있어야 돼요. 70g이면은 지난번에 우리 강의하면서 계란 한 개가 몇 g이라고 했어요? 계란 한 개가 계란을 잊어버렸지. 60g이라고 했어. 60g 60g. 그래서 고기는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계란 한 개가 60g이니까 그거 조금 넘은 게 70g이죠. 그죠? 계란 한 개 조금 큰 계란. 요새 계란 큰 거 있대. 쌍이라고 하네. 그거 무거우니까 부피가 그렇게 안 크지. 예. 그런 크기의 백금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동차에 들어간 백금 꽤 비싸지.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차 한 대에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려면은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차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백금을 안 쓰고 합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연구가 아직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게 수소 연료 전지다. 연료 전지다. 그렇게 해서 수소 연료 전지로 이제 그게 가격도 적절해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더 많이 보급돼서 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는 오염한 기체이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자동차 내부에 수소 보관하는 장소는 아주 완벽하게 밀폐되고 절대로 새도 안 되고 절대로 거기에 불꽃이 튀어도 안 되는 그런 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수소. 그래서 그런 수소 연료 전지가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미국의 회사도 그렇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수소 가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지금 현재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도시가스 있죠? 네. 도시가스가 천연가스라고 그러는 게 도시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이라고 합니다. 메탄. 따로 그럴 메탄. 메탄가스. 메탄가스.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거기서 보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있지만 썩으면서 나오는 것도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가 제일 연료가스 가벼운 가스예요.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가스가 있는데 도시가스라고 하는 건 다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천연가스가 많아요. 근데 또 그냥 이동식으로 하는 프로판가스 있죠. 네. 부탄가스도 있죠. 네. 그러면 더 큰 거 탄소가 메탄가스는 탄소가 1개, 프로판가스 탄소가 3개, 부탄과 탄소가 4개. 탄소가 점점점 늘어갈수록 이제 쉽게 기화하지 않고 쉽게 가스가 안 되고 그냥 액체로 넣는 거예요. 근데 부탄가스까지는 다 기체예요. 근데 5개 있는 거는 펜타는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 6개부터 6개 액체가 되고 그 중에 탄소가 많은 게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9개짜리가 휘발유가 그런 것들은 타면서 다 CO2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 아까 얘기한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천연가스에다가 수증기를 넣고 압력을 가하면 거기서 수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탄산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적게 쓰려고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쓰는데 그 수소를 만드는 데에 또 탄산가스가 나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소가스도 탄산가스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탄산가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을 전기분해, 아까 얘기 나와서 물을 전기분해하다가 폭발했다고 했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산소하고 수소만 나오지 탄산가스가 안 나와. 물이 산소하고 수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그러면 탄산가스가 안 나와. 좋아.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어내면 참 좋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전기는 또 뭐로 만들어? 저 아까 얘기했죠. 저는 화력발전이 주로 많다고 그랬지. 그죠? 화력발전. 그러니까 그것도 탄산가스가 나오는 그런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전기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태양광 전지가 제일 좋아. 태양광 전지. 태양광으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탄산가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햇빛을 받아야, 이제 태양광을 받아야 거기에 있는 건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가 나오는데, 밤에는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만 해야 돼. 근데 나무가 있는 산에는 그늘이 많죠. 그럼 햇빛이 안 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펴. 나무를 비면은 비고서 이제 태양광 전지를 만들어. 우리나라 그런 데도 있죠? 나무. 그러면은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무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무를 벼내고서 거기다가 태양광 전지 만들고는 나무가 없으니까 탄소 흡수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손해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 정권에서는 막 산에다 나무 벼내고서 태양광 전지 많이 만들었죠. 그건 안 참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지원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잘 옆에서 지원해줬으면 나무 피우면 안 돼. 되는 데는 호숫가에 돼. 호숫가. 나무 안 펴도 되는데. 호숫가도 지금 있죠? 있긴 있죠? 있는데 호숫가도 했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호수의 그 아름다운 경치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또 호수 속에 있는 생물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를 만들지 말자.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알죠? 호주는 뭐가 많은 지방이에요? 사막이 많아, 사막이. 나무 빌트필스 없어요. 없죠. 그냥 햇빛이 잘 쬐, 안 쬐요? 잘 쬐죠. 거기다가 태양광 전지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면은 탄산가스가 안 나온다.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아까 복잡하다고 그랬죠?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막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과학자들하고 잘 협력을 하면서 잘 상의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 거를 막 밀어붙이면 안 되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느 정권이든지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자 내 대통령 기간에 업적을 낸 게, 이런 업적을 낸 게지 참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밀어붙이면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의 자문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로 과학적 정보 시대라 진짜로 교수님들 그 상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보지. 악의로 한 건 아니야. 절대로 내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한 건 아니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그 좋은 일을 하는 일이 쉬운 복잡한 일이다 이거지. 내가 그 얘기 저는 복잡한 일이니까 이걸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어. A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못됐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살려줘야 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쁜 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을 살려주고 나쁜 점은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해봤지만은 가령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성격이 똑같아 틀려요. 대부분 다 틀려요. 그죠? 대부분 틀려요. 왜 틀리게 해줬을까요? 이혼하라고? 왜 이혼? 성격이 틀려서 이혼한다고? 아니야. 내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것, 여자가 부족한 것은 남편이 채워주게끔 해서 성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 다른,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수소 연료전지가 참 좋은 거야. 그런데 함부로 만들다가는 수소가스 만들다가는 또 오히려 공해가 또 나오는 거야. 한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수소 하려면 사막이 많은 데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 많은 데 가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 사막 있는 데 많이 갔더니 미국에서 사막 있는 데다가 뭐 하냐면 체리를 재배해야 돼.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체리를 햇빛이 잘 쬐고 그러니까 체리가 맛있어. 체리가 비싸고 저 고급 저 과일이잖아요, 그죠? 체리 재배를 사막에서 많이 해요. 또 이스라엘 사막이 좀 많아. 방해라고 그래. 성경에 방해라고 그러는데 사막이 많아. 거기도 농사를 지으면 다 잘 짓게 만들어놨어요. 물을 나오고 나무마다 다 물주머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사막지대에서 농사짓는 걸 참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막지대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수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가 꼭 필요해. 근데 수소가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탄산가스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 숙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사막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아직도 그건 실현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꿈을 꼭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수소가 이제 여러분들 수소폭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수소폭탄. 지금 원자폭탄이고 수소폭탄이 있죠?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네. 원자폭탄으로 쏘봤어요. 일본에다가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리 박영 어르신은 알 거예요. 일본에 원자폭탄 2개 떨어져서 이제 일본 항복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원자폭탄. 그런데 그런 원자폭탄을 지금 북한에서 만든다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라고 그래요. 수소폭탄. 근데 북한은 수소폭탄 만든다고 또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연구를 해요. 근데 수소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수소폭탄은 사실은 태양에서 햇빛이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한 햇빛이 나오려고 그러면 태양 속에서 수소폭탄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소폭탄.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그러니까 수소가 핵융합을 해. 핵융합. 핵이 있는데 수소. 근데 보통 수소는 아니고 수소가 세 가지가 있어. 보통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수소,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세 번째는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수소의 핵에 중성자가 본래 하나도 없던 거야. 하나도 양성자 하나만 있었어. 그런데 중수소는 중성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삼중수소는 중성자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방사능이 나와. 그런데 그런 중수소, 삼중수소는 두 수소가 겹치면서 아까 얘기한 헬륨이 만들어져. 그 핵융합이라고 해요. 핵이 2개가 탁 결합하는 거예요. 핵이 탁 분열하는 거는 원자폭탄. 핵이 2개가 탁 합하는 거는 핵융합, 수소폭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삼중수소가 2개가 탁 붙어가지고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확 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또 개발된 기술로는 아주 고온에 1000도 이상 올라가야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1000도 이상 올라가야 폭탄 1000도 이상 올려주면서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발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건 폭탄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원자력 발전처럼 서서히 융합을 시켜서 그거를 핵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용하면은 효율이 안 나오니까 뭐 방사성도 적고 또 CO2도 안 나오고 탄산가스도 안 나오니까 참 좋은데, 그래서 아주 서서히 열도 안 올리고서 수소를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많이 지금 화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핵융합 기술 개발. 이게 최고의 근데 아직까지도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됐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아까 이 촉매 같은 걸 써가지고 서서히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핵융합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열이 막 나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지진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핵 방사능 물질 많이 나왔는데 그 물 버리면 되니 안 되니 막 나오죠. 맞아요. 그 요새 말 나오죠. 그 물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그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있어서 그래. 그 방사능 나오는 물질이 뭘까? 아까 얘기한 삼중수소예요. 그게 많다는 거지. 바다보다는. 근데 바닷물, 모든 물, 우리가 먹는 물에도 다 삼중수소도 있고 중수소도 있고 수소도 섞여 있어. 근데 양이 작은 거지. 근데 그 방사급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저기에서 나오는 거는 많다는 거지. 근데 그 많은 게 바닷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은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만은 그 바다에 들어가면 다 물켜져가지고 관계없다, 해롭지 않다, 괜찮다. 그렇게 일본 사람 얘기하고 한국 과학자들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논리.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되니 안 되니 과학자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균형은 안 된 상태예요. 먹어도 괜찮을 수 있고. 왜냐면 먹는 게 뭐냐면 바닷물 먹는 건 아닌데 바닷물 속에 생선이 그걸 먹는 거지. 생선이 우리가 먹게 되면 안 좋으니까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래. 우리나라는 버리지 말라고. 또 일본이나 미국은 괜찮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 세 가지 수소, 삼중수소, 그 다음에 수소 폭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얘기를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